안녕하세요. 스토리마술사 리사 조경혜입니다. 3월부터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요.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프라인에서 만나 뵙길 바랍니다. 제 소개는 대면 수업이 시작되는 첫날로 아껴두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스토리 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스토리 마술이 뭐지? 마술은 다 같은 마술 아닌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우선 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이 뭐야? 라고 되묻는 분은 아마 없으시겠죠. 신기하고 재미있는 마술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컨텐츠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사기? 또는 속임수? 맞아요. 사람들이 보통 마술하면 떠올리는 단어들입니다. 마술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술사들은 알파벳 A와 숫자 4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눈속임이라고 생각한 마술을 보고 난 후에 느낌이 어떠셨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마술이 사기이고 눈속임이라면 반드시 기분이 나빠야 할 텐데요. 그런데 마술을 보고 난 후에는 기분이 나빠지거나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신나고 즐거워지죠. 바로 마술의 목적이 타인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즐기려는 커뮤니케이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기한 마술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즐거움을 선물해요. 그리고 마술이 가진 희소성은 타인의 주목을 이끌거나 나를 알리는 훌륭한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마술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제가 한 가지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신기하셨나요? 이 마술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마술을 본 적이 있으시다면 설사 해법을 모르더라도 절대로 신기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실 겁니다. 왜일까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마술은 매우 간단한 공식이 적용됩니다. 뾰로롱 하고 나타나거나 무엇인가 다른 걸로 바뀌거나 아니면 사라져버리는 엇비슷한 마술들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이런 마술로 늘 새로운 마술, 매번 신기한 마술을 기대하는 관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마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특질을 이용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이란 음성이나 행위를 통해 청자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죠. 사람들은 쉽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신적인 존재뿐만이 아니고요. 버락 오바마라든지 스티브 잡스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명인들 역시 뛰어난 스토리텔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야기 속 인생은 때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어이없는 일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이 돼요. 세상의 보편적인 법칙처럼 당연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늘 재미있고 흥미롭습니다. 이야기 안에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들어있으니까요. 인간의 뇌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관심이 많아요. 이야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타인의 행동이나 희노애락을 온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진 유일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함께 만나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죠? 근데 마술은 신기하고 재미있는데 스토리텔링이 뭐 필요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만하죠? 다시 마술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은 마술을 구경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관람을 하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술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마술에 사용된 트릭을 찾아내는 데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팔짱을 낀 채 두 눈을 부릅뜨고 마술만을 예의주시한다면 마술의 트릭이 탄로날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마술의 목적인 마술 자체를 즐기며 신기함이나 즐거움을 맛볼 기회도 사라져버리게 되죠. 마술사들은 연출을 할 때 비밀스러운 동작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신비로운 음악을 틀거나 의상과 동일한 색상의 커튼을 이용하는 등 신중하게 무대 장치를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 원리를 이용한 숙련된 손기술과 관객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미스디렉션이라는 기법을 사용하죠. 흥미로운 이야기는 바로 이 미스디렉션의 역할을 해주죠. 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마을에 심술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심술이는 늘 이렇게 화가 난 얼굴이었죠. 그리고 심술이는 친구 다롱이를 괴롭혔어요. 틈만 나면 때리고 물건을 빼앗기도 하고요. 빼앗은 물건을 망가뜨리고는 속상해하는 다롱이를 보고 재미있어 했죠. 힘센 심술이 옆에는 심술이와 같이 다롱이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힘센 심술이가 무서워서 모른 척 하는 친구들도 있었죠. 다롱이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질 않았죠. 그날도 역시 심술이가 다롱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친구 사랑이가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심술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야, 심술아, 너 친구를 괴롭히는 건 비겁한 행동이야. 그랬더니 심술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야, 네가 뭔데 그래? 저리 가! 사랑이는 심술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심술아, 도대체 너는 왜 맨날 화가 나 있는 거니? 화가 난 너를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해. 왜 화가 나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래? 심술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그랬구나. 너 그렇게 속상했었구나. 그래서 맨날 화가 나 있었구나. 심술이를 툭 쓰담쓰담 쓰다듬어 주고요. 꼭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랑이의 위로를 받은 심술이가 사랑의 바이러스가 전염된 거죠. 심술이는 다롱이에게 찾아갔어요.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해. 난 너가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줄 생각 못했어. 다시는 널 괴롭히지 않을게. 그리고 심술이의 옆에서 같이 다롱이를 괴롭히던 친구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랑은 바이러스처럼 모두의 마음에 사랑을 꽃피웠답니다. 어떤가요? 좀 전에 제가 마술만을 연출했을 때와 스토리를 입힌 연출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 마술의 어떤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보셨나요? 신기한 마술에 나만의 스토리를 입혀 청중의 귀와 시선을 사로잡은 후 마술로 극적인 효과를 높이는 거죠. 관객들은 이야기 속의 아주 사소한 유사성에도 정서적으로 몰입하며 깊이 공감합니다. 때문에 관객들은 의심하는 것도 잊은 채 마술을 즐기게 되죠. 스토리에 빠져든 관객들의 관심은 쉽게 분산되고 주의 산만해지게 돼요. 바로 이 타이밍에 마술사는 마술을 성공시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비슷하지만 뻔하지 않은 나만의 마술 연출에 성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술은 단순히 테크닉을 연출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술의 트릭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매우 간단한 것이 많아요. 그리고 도구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쉬운 편에 속하죠. 하지만 해법을 안다고 모두가 마술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술을 한다는 것은 마술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창작한 예술작품을 공연하는 것이죠. 나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끝낼 수 있도록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어떤가요? 매력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스토리 마술사가 되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곧 만날 날을 기대하며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